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버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시황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 관련된 종목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CPI 지수, 소비자 지수가 최근에 올랐다라는 기사, 어저께 올랐다는 기사가 났고요. 크게 올라가지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서 전문가들이 지금 모두 깜짝 놀랐나봐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빨리 자산 축소 현상이 지금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놀랐다 이거죠. 놀랐어. 이게 왜 올랐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저번 달에도 올랐으니까 이번엔 떨어지겠지 했는데 또 올라니까 이제 왜 올랐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중고차 가격, 최근에 그 자동차 반도체 부분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때문에 그런 거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작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뭐 이거는 뭐 저의 그 미천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고차 가격 때문에 이렇게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저희가 양적완화 하고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 그게 후폭풍으로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그 원유 가격을 보면 원유 가격이 지금 쉴 새 없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제 기억하기로는 4월이나 5월 정도에 한번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때 보니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다시 오르고 있는 현상인데, 보통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고점을 돌파하면은 요 지금 올라간 것만큼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요 올라간 것만큼 또 요 고점을 뚫으면 또 올라간다라는 것이 뭐 주식 확률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 유가가 오르는데, 일단 제 생각엔 유가가 떨어져야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오르고 테이퍼링 된 이야기가 뭐 7월 FOMC나 아니면 8월 잭슨홀 미팅 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큰 악재는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는 그게 크게 시장을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모든 사람이 떠드는 건 절대 악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은 분명 없다. 만약 떨어진다면 다른 이유가 나오겠죠. 그것보다는 어떤 뭐 잠깐 충격이나 어떤 그 출렁하는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일단 시황은 그렇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종목 하나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보통 이 종목을 위에서 막 단타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는 거 막 이렇게 따라잡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피곤하더라고요. 제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게다가 좀 물리면 또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냥 천천히 밑에서 올라오는 거 붙잡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수익이 나고 돈을 벌어주는데, 굳이 그런 걸 하면서 왜 힘들게 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셀바이오텍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이제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밑에서 지금 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 형태예요. 이제 그래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이제 막 전환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계속 장기 보유보다는 저는 뭐 단기나 중기적으로 관점에서만 보는 거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종목에 비중 실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자신의 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 보는 게 어떻게 보느냐, 네이버에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하면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셀바이오텍 치고 개월수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보통 회사의 개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개요, 연역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통 책 같은 것도 보면 글쓰니, 지은이, 씀 이래가지고 뭐 지은이 서설 해가지고 앞에 지은이 말씀 같은 게 이렇게 간략하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내용입니다. 이 개요라는 거는. 그래서 셀바이오텍이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보니까 유산균 제품 제조하는 회사네요. 그죠? 유산균 제조하는 회사고 밑으로 쭉 보면은 유산균과 관련된 일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그런 일 하고 있고 쭉쭉 봅니다. 이렇게 무슨 일 하는지 뭐 대장암 관련된 얘기도 나와 있고 아무래도 유산균이 대장이 좋다 보니까 이런 대장과 관련된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쭉 또 내려보면 있고 회사의 연역, 자본금, 주식의 총수, 의결권 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정관에 관한 사항 같은 거는 회사 내부적인 어떤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걸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볼 내용은 전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건너뛰고요.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는데 건너뛰고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을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유산균 배양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셀바이오텍은 듀얼 이중 코팅 기술. 그러니까 뭔지 저도 바이오 쪽은 이제 잘 모르니까 하지만 뭐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위산에 이 유산균이 죽잖아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해가지고 뭐 장으로 내보내고 뭐 이런 광고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평상시 알고 있는 그냥 지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원천 기술 확보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코팅이 되어 있네요, 진짜. 그렇게 있고 이건 한번 보셔야겠네. 주요 제품의 현황, 뭐 어떤 걸 파는지 완제품도 팔고 원말도 팔고 이러네요. 그래서 완제품은 이런 것들이 있고 ODM, OEM 한다는 거는 이제 해외 어떤 기업들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수수료 받고 만들어주는 게 ODM, OEM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당연히 그게 84% 비중. 그 다음에 원말 뭐 분말가루 같은 건가 보죠. 이게 그런 거 15.6% 정도 이렇게 팔고 있고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생산 설비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의 사항으로는 지금 대장암 치료제 임상 일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계약 대장암 일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유산균 관련된 회사인데 유산균이 대장균과 관련이 있는 대장에 대한 좋은 효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장암 치료제를 만든다? 뭔가 일관성이 있네요. 어쨌든 회사 자체가 전혀 뭐 다른 거 갑자기 뭐 뭐라 그러죠? 그 당뇨병 치료제 만든다. 이러면 조금 뭔가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대장암 치료제를 만든다니까 뭔가 일단 연관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쭉 보고 쭉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 나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봐야 되죠.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뭐 쭉 연결, 뭐 요약, 그냥도 있는데 일단 요약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도 항상 일정하게 많이 있고 재고 자산도 항상 일정한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아지거나 갑자기 적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고 재고 자산 이상 없는지 쭉쭉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봐야 될 게 부채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부채도 일정하고 뭐 큰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그냥 봐도 잉여금도 항상 일정하고 그 매출액 한번 볼까요? 매출액 부분은 작년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지금 한 분기에 지금 거의 작년에 그 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회사죠. 일단 이익도 좋은 회사인 거죠. 그죠? 아직 PER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모르지만 세력 형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지금 이걸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주주에 관한 사항 같은 거.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대주주, 주인이 없는 회사는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인이 있는 회사를 사야 돼요. 최소 5% 이상, 1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지 대주주가. 그래 자기 거라서 자기 거야지 열심히 또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인 없는 회사들은 그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8% 이렇게 돼 있네요. 장면. 18% 정도면 적당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실적도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장암 치료제를 만든다는 이슈가 있다? 뭔가 이제 주가를 띄우기 아주 좋은 재료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차트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웬만해선. 물론 지수가 꺾이면 일시적으로 물릴 수는 있지만 버티면 뭐 계속 하락하고 막 예전에 현대차 반토막 나고 막 이런 것처럼 몇 년 동안 떨어지고 그런 일은 거의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투자자는 개인의 판단의 몫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성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